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서 일시적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2조 5천억 원 이상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억 엔, 약 8,185억 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자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소도시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일본 매체가 납득하기 힘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며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 나라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인들은 인색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이 쓴 돈은 5,842억 엔, 약 6조 3,741억 원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일본 매체의 기사를 억지스런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여행 보이콧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특히 일본 여행이 과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지출액이 세계 6위였습니다. 일본은 GDP가 세계 3위이고 경제력은 우리의 3배를 넘고 인구도 2.5배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여행자 지출액 순위는 7위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여행 수지 적자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비스 산업에서 15.2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매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에 간 한국인은 3.1배로 늘었는데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인은 겨우 7%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에 여행한 한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보다 464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2013년만 해도 관광사업이 취약했던 일본은 불과 5년여 만에 관광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일본 여행은 한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일본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줬고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티모니 추석 여행지로 지난해 일본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3위, 도쿄가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오사카만 9위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현저히 급감하며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서울 후쿠오카 노선도 편도 항공권이 만원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올 추석 때 일본 여행은 급감한 반면 국내 여행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 대비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추석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기차 여행도 약 39%가 증가했고 테마파크가 640%, 체험 및 레저 스포츠 상품이 143%, 아쿠아리움은 78%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습니다. 아직 한국은 관광지에 대한 경쟁력이 최고 수준을 아니지만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에게 한국 관광업 부활이란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저가항공들이 내년 3월까지 일본 노선 운항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 겨울에도 일본 여행은 안 갈 예정입니다. 즐거운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미국 지소미아 종료 취소, 결의안 최종 상정, 한국을 찾는 미국 발칵 뒤집어졌다. 주한 미군 결국 감축되나 그 진실은,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 의회가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20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씨 위원장은 이날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청문회 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미국이 주장해 왔던 이유들이었죠.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결의안은 이날 제출되어서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의 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을 했고, 이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마찰,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분열시키고 이 지역을 선동시키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언급한 것이겠죠. 이 한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재적 조치라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결의안의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미 전 대통령 오바마 시절에 이뤄진 협정이고, 미 국방부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질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주요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돌연 이를 종료시킨다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 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번 지소미아 관련 안건에서 본격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일본의 호의적인 인사들이 분명 많아요. 미 국무부 역시 추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을 일본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일본을 다이렉트로 압박하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한국 측에 와서 재고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인식, 그것이 이 갈등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도 같은 부분인데, 미 실무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청와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미 하원 쪽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죠. 이쪽에서 미국이 한일의 지소미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동맹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 관련 소스는 대부분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마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실제로 임박해지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한일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다소 소극적이고 중립적 의견을 보였던 미국이 스티렐 차관보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의 입장에 번복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본 안건이 미 의회에까지 넘어가 결의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마지막 액션에 나서고 있는데, 존 설리벌 부장관과 스티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 23일 열리는 G20 외교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죠.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스티렐 차관보의 방일 기간 중 미국의 역할 모색,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이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이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진지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이 금일 새벽에 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큰 파장을 몰고 왔었고, 이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